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새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류현정입니다. 오늘은 애플북스에서 나온 남성현의 2도가 오르기 전에를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선 기후의 정의, 기후변화의 시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땅 파트에서 기후변화로 땅이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하늘, 그리고 바다 파트에서의 기후변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파트에서는 지금 온도가 겨우 1도 올랐을 뿐인데 왜 위기라고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기에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 질문이 학생들과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이는 30도가 넘고 또 심지어 하루 동안의 기온도 10도 이상 차이 날 때가 있는데 겨우 2, 3도 바뀌는 건 별 지장이 없을 거다라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 등을 포함해서 오랜 시간 동안의 지구 기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기상과 기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언급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인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증가하며 온실효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 기후변화는 자연변동성의 범위를 넘어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겨우 1도 오른 것을 두고 왜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할까? 온도 1도 오른 것이 정말 그리 큰 변화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다. 1도의 차이는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하루 안에도 일교차가 10도를 넘을 때가 비일비재하며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이 20에서 30도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1도 오른 것을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러한 의문은 기후와 기상을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기후에서는 1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에서의 1도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매일 아침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만 매년 1월의 아침 최저 기온을 수십 년 동안 평균에 비교했을 때는 작은 차이만 보여도 기후에서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상 30도와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큰 변화가 있더라도 이를 평균하면 0도가 된다. 하지만 다시 영상 31도와 영하 29도를 오르내리는 큰 변화로 바꾸어 그 평균값이 영상 1도가 되면 평균 상태가 1도 오른 큰 변화인 셈이다. 세계 기상기구의 기후 정의는 흔히 30년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데 1990년 전으로 30년간의 평균과 2010년 전으로 30년간의 평균이 차이를 보인다면 기후가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또 지구온난화로 단순히 평균 기온만 1도 오른 것으로 오인해서는 곤란한데 평균이 오르면서 일정한 편차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 값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로 낮았던 특정 지역에서
섭씨 30도를 넘기는 무더운 날이 연중 7일이었다고 하면 2020년대에는 같은 지역에서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섭씨 11도로 1도 오르면서 섭씨 30도를 넘기는 무더운 날도 연중 15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극한 기온, 폭우, 폭설이나 극심한 가뭄과 같은 극한 강수량이 더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홍수, 산사태, 태풍,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까지 심각하게 변화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단순히 온도가 조금 오르고 마는 차원의 변화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른다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위치에서 균일하게 1도씩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한낮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며 지표가 가열되는 동안 지구 반대편은 한밤중이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많이 방출되며 지표가 냉각되어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또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한겨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이 적어 기온이 내려가는 동안 남반구에서는 한여름을 맞이해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이 많아져 기온이 올라간다. 즉,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기온 차이가 나타나도 전 지구적으로 평균하면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본격적인 인류의 산업활동과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상승했지만 지구온난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며 이미 2도 이상 오른 지역도 있는 등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온도 상승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역시 1.5도를 넘어 빠르게 온난화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렇듯 지역적 편차가 심해지면 기후 시스템이 변화하고 해양과 대기의 순환이 교란되어 전례 없던 기후를 만들어내는 등의 연쇄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해빙이 녹자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의 속도가 붙어 북극해가 빠르게 온난화되는 북극 증폭이 발생하고 북반구에서 적도와 북극 사이의 기온차가 감소하면서 고緯도 상공의 제트기류 경로가 불안정해지며 심하게 사행하게 되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 바다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볼까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상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은 빙하 조각 위에서 위태롭게 앉아 쉬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인데요. 이는 지구의 기온이 오름으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건 그만큼 바닷물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그럼 해수면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섬나라나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나 비상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도 결코 이러한 현상의 안전한 곳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닷물 수온이 오르고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 물에 잠기는 곳이 늘어날 테니 과연 어디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곳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빙하가 녹거나 바다 위에 비가 눈이 오고 강이나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해수면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물에 잠기는 곳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담수가 바닷물에 추가되며 질량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뿐 아니라 질량이 일정하더라도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열 팽창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효과가 더해져 해수면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또 지반 침하도 고려해야 하는데 지반이 침하된 곳에는 바닷물이 내륙 안쪽으로 쉽게 들어와 더 많이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러 요인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섬나라나 저지대 국가,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주요 도시들이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인구의 절반 정도는 해안으로부터 약 80km 이내에 살고 있다. 중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도 주거 형태가 비슷해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44%는 해안 지역에 거주하며 해수면 상승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당장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남극 대륙 빙상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73m, 그린란드 빙상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5m 상승할 것이다. 조금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만약 100년 후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이탈리아 베니스, 200년 후 3m 상승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맨하튼 저지대, 400년 후 6m 상승하면 중국 상하이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가 바닷속에 수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수면 상승은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며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치는 계속 수정되고 있다. 점점 더 아쿠아일로에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존 전망치보다 새 연구 결과의 해수면 상승 전망치가 더 높아지면서 2050년만 되어도 호치민 등 베트남 대부분의 국토와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태국 방콕 등이 잠기는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평균 해수면이 서서히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해수면은 여러 요인으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데 이렇듯 시시각각 달라지는 해수면 변동과 장기적인 평균 해수면 상승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치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기후에서의 장기적인 평균 기온 상승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과 구분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평균 해수면의 상승 문제는 파도가 치며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파랑현상, 밀물과 썰물에 따른 조석현상, 해상풍이 불며 바닷물이 밀려가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현상,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 낮아진 기압이 해수면을 들어올리는 폭풍 해일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해수면의 자연 변동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밀물이거나 태풍이 근접하면 기압이 낮아져 해수면이 수미터까지 오르기도 하니 평균 해수면이 연간 수밀리미터 상승하거나 수십 년 후에 고작 수센티미터에서 수십 센티미터 상승하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마치 기후에서의 1도를 기상에서의 1도와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온처럼 해수면 역시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지역적으로도 한 곳에서 오르면 다른 곳에서 낮아져 오랜 기간 동안 평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변화로 물순환 또는 수문순환이 변화하며 해수면의 균형이 깨지고 평균 해수면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으니 문제라는 뜻이다.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서울의 1.6배 면적이 침수되고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해안가의 대도시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대부분이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제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잠긴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좀 먹먹해짐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본 질문 외에도 백두산이 분화하면 기후가 바뀔까? 지구의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을까? 동해 오징어는 왜 금징어가 되었을까?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등 우리가 궁금해하는 56개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성현의 이도가 오르기 전에를 통해 우리의 지구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학책을 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닷의 류현정이었습니다.